이야기의 시작은 두광인이라는 사람이 채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광인 포함 5명의 사람들이 비춰져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명은 아니고요, 각자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누군지 모르고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 게임의 규칙은 간단해요. 한 명씩 돌아가며 현실에서 실제 살인을 저지르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 혹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는지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정해져 있고 방법을 찾는 게임이란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동기나 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된 퀴즈를 낸 후 맞춘다라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에피소드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상징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시는 5명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두광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다스베이더 가면을 쓰고 있고요, 한국어로는 두광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어로는 발음이 도쿄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東京人 그걸로 봐선 아마도 도쿄 사람이 아닐까 싶은 인물입니다. 다음은 X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이슨을 흉내낸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반도젠 교수라는 캐릭터는 앞으로 가발에 장난감 안경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투며 하는 짓을 봐서는 나이가 많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장가구는 일본어 잔학을 이용한 말장난이고요, 残虐 거북이 인형을 카메라에 대신 비춘다고 묘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닉네임은 이렇고요. 이게 어찌 읽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044 AP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형사 콜롬보가 타고 다니는 차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044 APD를 콜롬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딱히 얼굴을 숨기거나 하진 않는데 항상 카메라 포커스가 흐려서 뿌옇게 나온다고 묘사되고요, 성격은 뭔가 사회성이 없는 듯 자기 할 말만 하고 대화 참여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게, 보시면은 제가 살짝 뭐라고 지금 적어드렸을 건데, 일본어 표현에 보면 자기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극중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두광인 같은 경우는 와타시라고 되어 있으니 나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X의 와타쿠시 같은 거는 저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젠 교수가 쓰는 와가하이 같은 건 살짝 저도 생소했는데, 이건 거만하게 자신을 본인이라고 칭하는 표현이라고 하고, 장가군이 쓰는 오레사마는 일본 애니에서 종종 나오죠. 나님 이런 느낌. 그리고 콜롬보가 쓰는 보쿠는 와타시와 같은 표현이긴 해도 남성이 쓰는 표현입니다. 僕の名前はカブト。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극 중에 보면 각각의 인물들이 성격이나 말투,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 이런 요소는 생략한다는 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장가군이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름처럼 잔혹한 요소가 있으니 미리 경고를 드릴게요. 작중 25일 오후 1시 공원에서 목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특이점은 골판지 상자에 들어있었다는 것 정도인데, 발견 당시엔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3일 후 다가야 마코토라는 남성의 머리가 자택에서 발견이 되며 공원에서 발견된 몸의 주인이 다가야라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헌데 방에서 발견된 다가야의 머리도 엽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입구가 넓은 꽃병 위에 과시하듯이 머리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은 방에서 이루어졌고요, 머리 절단도 침대 시트 위에서 행해진 걸로 보이는데, 다가야의 주변 이웃들이 증언하기론 24일 저녁 9시쯤 다가야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울부짖음 혹은 신음소리 같은 괴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범행 시각은 24일 오후 9시 이후일 거라고 예상하고요, 시신은 25일 오후 1시에 발견되었으니 그 사이에 다가야는 살해되고 몸은 절단된 후에 공원까지 엉겨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헌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다가야의 집 앞에선 심야부터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관계자가 집 앞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 시신을 들고 옮기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신을 대놓고 운반하진 않았을 거고 감추거나 속이는 행위를 했겠지만 사람 몸만한 크기의 무언가를 옮기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목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다가야의 방은 갈고리 모양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밀실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X는 그건 갈고리 밑에 드라이 아이스를 올려두면 간단히 해결되는 트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고리 밑에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갈고리가 서서히 내려와 문이 잠긴다는 거죠. 그러자 장가구는 어떻게 밀실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신을 옮겼냐가 문제라며 발끈하고는 다음 모임까지는 각자 추리를 정리하자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두광이는 직접 다가야가 죽었다는 집까지 향해서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는데, 다가야의 집은 막다른 골목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나갈 장소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죽은 다가야가 일했던 공장으로 향하는데, 동료인 수루마키라는 남성은 두광인을 보고 취재온 기자라고 생각하고는 죽은 다가야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두광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도쿄로 돌아오고요. 다시 멤버들이 모이는 날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녁 9시부터 시신이 발견될 사이의 상황은 이렇고요. 경찰 조사로 확인되는 건 분명 침대 시트 위에서 목이 절단되었다는 것, 또 머리는 과시하듯 꽃병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방을 밀실로 만든 건 드라이아이스를 통한 트릭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걸 토대로 추리를 해야 하는데, 방법은 사실 간단한 트릭이었어요. 핵심은 꽃병과 드라이아이스인데, 우선 시신의 몸은 공사 이전에 미리 옮겨둔 거고요. 이후 간단히 세팅을 하는데, 꽃병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놓고 그 위에 시신의 머리를 올려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승화된 드라이아이스가 목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탄산가스가 목을 통과하며 괴상한 비명이 들렸던 거예요. 이 작품은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모아져 있는 구성이고요. 5명의 캐릭터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번엔 반도젠 교수가 낸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두강인이 문제를 낼 차례였는데 멤버 중에 콜롬보가 지각을 하니까 반도젠이 기다리면서 대신해서 제시한 퀴즈입니다. 삿포로에 위치한 목욕탕 대기실에서 61세의 야마모토 가즈오가 가슴에 자상을 입은 상태로 죽어 발견이 됩니다. 최초 발견자는 인근 경찰서의 형사였는데 외군 후 들린 목욕탕에서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 탕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흉기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몇 명은 탕에서 나와서 대기실 쪽으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는 않고요. 시신이 발견된 이후 목욕탕은 출입을 금했기 때문에 범인은 탕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다만 끝까지 범인은 밝혀지지가 않는데, 여기서 문제는 흉기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힌트라면 시신이 죽은 대기실에는 작은 창이 있었는데 창 밖에는 시신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었고요. 인근 고양이들을 조사해보니 고양이 입에도 핏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벌인 범인은 문제를 내고 있는 반도젠 교수 본인이고요. 그저 심심해서 벌인 일이라고 말하는데 흉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How does this sound? 정답은 보통 어릴 때 추리 퀴즈 같은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삿포로는 추우니까 고드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답은 빙하어라고 나옵니다. 딱딱하게 굳혀서 먹는 북해도 특산물이라고 하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다 자라면 40cm 가량 되는 생선이에요. 이걸로 가슴을 찌른 후 창밖에다 버린 걸 고양이가 물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의 퀴즈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 두강인의 독백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 이 게임을 맨 처음 제의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놀이가 2년째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살인광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족 중 한 명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게임도 슬슬 지겨운 게 아닌가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은 돌아오는데 반도젠 교수의 퀴즈가 끝난 후에도 이제 콜롬보가 로그인을 하지 않자 결국 두광이는 자신의 범죄로 퀴즈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쿄의 빌라에서 아즈마 데루요시라는 남성이 죽는데 여동생 미야코가 화장실에 쓰러진 오빠를 발견해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모두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고요. 죽은 데루요시는 집안에 전시된 총동 조각상에 후두부가 수차례 가격당해 죽었다는 게 밝혀져요.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 예정인 사람은 없었고요. 여동생이 집에 왔을 땐 현관문 자물쇠가 2개 모두 잠겨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이 사건도 두광인이 저지른 범죄고 경찰을 현혹하기 위해서 도둑이 듯 연출하긴 했지만 이 점은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광인은 자신의 퀴즈를 제시하고선 다음 모임까지는 각자 추리를 정리해 말하자면서 해산하게 되는데 두광인이 채팅 대기실로 빠져나오자 얼마 후 장가군이 개인 톡으로 말을 걸어와요. 장가군이 말하기를 범인이 어떻게 데루요시를 죽였는지 알았다면서 그건 범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광인에게 안 그래 미야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장가군은 두광인의 퀴즈를 듣고 당시 뉴스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건 여동생이라고 나온 여성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다는 건데 장가군과 두광인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 소개드린 에피소드에서 두광이는 자신을 기자라고 속이고는 수루마키라는 남성과 인터뷰를 했었죠. 그 수루마키가 바로 장가군이었던 겁니다. 수루마키는 뉴스를 보곤 두광인이 죽은 데루요시의 여동생이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장가군은 가족을 죽이다니 대단한 걸이라고 말하는데 두광이는 너도 동료를 죽였잖아. 나와 다를 건 없어. 난 그저 해보고 싶어서 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데 장례를 끝내고 돌아온 두광이는 오빠의 방에서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 꺼지지 않은 채 켜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혹시 비밀번호가 이게 아닐까 적어보는데 그건 044APD였어요. 그러니까 두광인이 죽인 오빠가 바로 콜롬보였던 거고 그래서 콜롬보는 채팅에 접속을 안 했던 거였죠. 사실 이때까지도 두광인은 자신의 오빠가 콜롬보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빠도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닐지 어림짐작만 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인데 두광이는 게임 멤버들을 한적한 임대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동안 서로의 정체를 숨기며 교류했던 존재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데 우선 두광이는 평범한 여대생이고요. 반도젠 교수는 예상 밖의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장가군은 수루마키 모라는 이름의 남성이고 X는 오노 히로아키라는 이름의 경찰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X는 도끼잖아요. 근데 일본어로도 오노는 도끼를 뜻하니까 이것도 말장난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사실은 경찰이었단 거였는데 오노는 경찰이긴 해도 형사 같은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근무한다면서 잠입수사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콜롬보 같은 경우는 죽었으니까 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네 사람은 두광인이 준비한 의자에 앉아서 서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두광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는 폭탄이 있고 너희들이 앉아있는 의자 중 하나에도 폭탄이 있어. 이 폭탄은 압력으로 감지하니 일어나면 폭발할 거야. 이 말에 다른 멤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은데 두광인은 그냥 일어나도 살 확률은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밀실살인 게임 1권은 이렇게 끝이 나요. 반도젠 교수가 퀴즈를 냅니다. 사방으로 2m가 넘는 담벼락이 쳐져 있고 정문에는 빗장이 쳐져 있으며 현관문도 이중으로 잠겨진 집안에서 가네코 유조라는 여성이 죽어서 발견이 되었다.
사망 당시는 한밤중이라 외부인이 방문할 시간도 아니었고 가네코는 혼자 살고 있어 내부인의 소행도 아니다. 가네코의 사망 원인은 봄과 같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은 것인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그 말에 두강인이 그날 손님이 있었냐라며 묻는데 그날은 없었다라고 반도젠이 대답하자 그럼 어제 방문한 손님이 남아있다가 죽였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반도젠은 오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한 두강인은 그렇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시체는 어찌 발견된 거야? 라고 묻는데 반도젠은 그건 맞은편에 사는 아주머니가 보았고 신고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사방이 벽인 건물 안에서 어느 여성이 머리를 무언가에 가격당해 죽었고 맞은편에 사는 여성이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 범인은 어떻게 죽인 것일까? 라는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서술 트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답은 How does this sound? 범인은 포크레인을 타고 담벼락과 집 벽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가네코를 내리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 맞은편 아주머니도 집 벽이 허물어져 있어서 시신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아까부터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1권 마지막에 보면 두강인이 폭탄으로 막 다른 멤버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근데 2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게임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1권에서 죽었던 콜럼보도 끼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차이점이라면 콜럼보의 캠 화면에는 사람 대신에 차량 사진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콜럼보가 타고 다니던 푸조 403이라는 차예요. 아무튼 그렇고 이번엔 장가군이 퀴즈를 내는데 (50세의) 곤도 고지라는 남성을 수차례 찔러 죽였다면서 범행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는데 시신 주변으로 피와 내장이 흩뿌려져 있고 다리도 절단된 모습입니다. 헌데 그 시신이 있던 위치가 지하에 있던 방이었는데 사방에 창은 없었고 하나뿐인 문도 잠겨 있었어요. 근데 장가군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진을 찍었죠. 근데 어떻게 이곳을 탈출했을까요? 죽은 남성은 커다란 코트를 입고 있었고요. 잘려진 다리는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듯이 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건 죽은 남성의 딸인데 아버지를 발견한 후에 곧장 신고를 하러 갔어요. 정답은 장가군은 그 방을 탈출한 게 아니라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시체의 상체 안에 몸을 숨기고 들어간 후에 코트로 자신의 하체를 가린 거예요. 아까 시신 주변에 내장들이 흩뿌려져 있다 했는데 그건 일부러 빼낸 거였던 거고 문 앞에 세워져 있던 다리도 누가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딸이 놀래서 나갈 때 곧장 따라서 탈출을 한 겁니다. 이권 또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챕터들이 진행되는 구조고요. 그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다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콜럼보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우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진 속 남성은 깡마한 외모의 마미야 슌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콜럼보는 자신이 이 남성을 찔러 죽일 거니 기다리라고 말한 후 로그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인데 접속한 콜럼보는 대뜸 퀴즈부터 내기 시작해요. 시저스 팰리스 703호 욕실에서 마미야 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가 발견될 당시 밀실이었고 문과 창은 모두 잠겨 있었다. 콜럼보는 그렇게 말한 후에 범행 당시 사진을 멤버들에게 전송도 하는데 죽은 마미아의 모습을 본 X는 뭔가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반신의 모습이 무언가 인형 같다고 느낀 거였는데 알고 보니 죽은 마미아 슈는 양발이 없는 장애인이었고 하반신은 의족이었던 거예요. 이때 위화감을 느낀 건 두강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사진 속 마미아는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던 거죠. 두강인은 시신에 꼽힌 칼이 출혈을 막았나 싶었지만 그 또한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헌데 콜럼보는 사진을 공개한 후 어찌된 상황인지 추리해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로그아웃을 해버립니다. 이후 결말로 이어지는데 죽은 마미야 슈는 사실 콜롬보였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우선 콜롬보는 내가 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뒤에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을 찍을 수가 없으니 그 전에 죽은 척 가짜 사진을 찍은 거였고, 그래서 멤버들은 시신 사진에서 위화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채팅에서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로그아웃을 했던 건 당시 마미야는 이미 자살한 후였기 때문이고, 프로그램으로 이런 채팅이 올라가기를 미리 설정해 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있죠. 마미야 슌이 왜 콜롬보지? 콜롬보는 일본에서 죽은 아즈마 데루요시였잖아요. 아까 제가 장가군의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면서 장가군이 죽은 시신의 몸 안에 들어가 숨었다고 했었죠. 그때도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본에서 장가군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그런 덩치가 사람 안에 들어가 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밀실살인 게임 1권의 멤버들과 2권의 멤버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거 뭐야? 1권 마지막에서 보인 두강인의 폭탄은 결국 폭발하고 말아요. 그래서 두강인은 그 자리에서 폭사해 죽고요. 잔가구는 큰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젠과 X는 겨우 달아나는데, X는 경찰이기도 했고 입은 부상도 의심스러워서 결국은 이런 살인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아요. 근데 제가 도중에 이런 말을 드렸을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출이 되었다고. 그러니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밀실 살인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 아, 우리도 따라해보자 했던 모방범들이에요. 그래서 밝혀지는 건 두광인 같은 경우는 카타기리 다이라라는 대학생이고요. X는 젊은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가구는 에피소드대로 체구가 작은 남성이고, 콜롬보는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인데 결국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반도젠 같은 경우는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폭발에 휩쓸렸지만 달아났다고 했죠. 이권에서도 반도젠은 동일인이라고 유추가 돼요. 그러니 오리지널 멤버들을 잃고 다시 새로운 멤버로 게임을 시작한 게 반도젠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매니악스 같은 경우는 보너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설정은 이미 밀실살인 게임이라는 게 유행처럼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입부에 보면은 도도 다수라는 남성이 자신의 살인 게임 장면을 인터넷에 스트리밍해서 현상 수배까지 당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멤버들이 살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대충 어떤 식의 퀴즈가 나오는지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설명을 드릴게요. X의 문제고요. 극단에서 목이 졸려 죽은 여성이 발견이 됩니다. 죽은 여성의 이름은 다나카 아스코인데 하루 2회씩 1인극을 하던 중 마지막 공연 직전 죽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상황으로 봐선 첫 번째 공연 이후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변을 당한 거죠. 이때 보면 연출자인 나오가 대기실에 한 차례 방문하는데 그때 아스코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면 나오가 죽인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는데, 나오가 나온 이후에도 대기실에선 아스코의 연습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고요. 연달아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세트예요. 도쿄 광업공학대학교에 있는 물리학과 건물 6층에는 이토 연구실이 있습니다. 헌데 오전 11시경 617호에서 히토시라는 박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 발견이 돼요. 사인은 칼에 의해 등이 찔려 죽은 건데 흉기는 예전부터 탕비실에 있던 시칼이었습니다. 근데 히토시가 죽었을 당시 방에는 6명이 더 있었지만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방 곳곳에 파티션이 놓여져 있고 죽은 히토시의 자리는 구석에 있었긴 하지만 오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히토시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핵심은 어떻게 죽였냐 하는 거예요. 범인은 문제를 내고 있는 당사자니까 정답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How does this sound? 우선 첫 번째 영역배우 살인은 녹음된 음성을 튼 트릭입니다. 죽인 후에 연습하는 음성이 나오게끔 설정한 간단한 트릭을 말하는 거죠.
자, 뭐야 이게 싶으실 텐데 그럼 두 번째 617호 사건은 어찌한 거냐면 투명 망토를 쓴 범인이 몰래 들어가 죽이고 나온 겁니다. 특수렌즈로 빛을 굴절시켜 판 바로 뒤에 있는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인데요. 히토시가 죽은 장소가 대학 연구소였죠. 여기서 연구 중인 게 투명 망토였는데 그걸로 자신을 숨기고 다가가서 죽인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인지 압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 음성을 녹음했다가 튼다 하는 것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트릭이죠. 그러니 투명 망토도 현대 기술이라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사례가 어찌 같냐고 할 수 있지만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고 아서 클라크가 이야기했었죠. 3권은 이런 류의 트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독자로서 이런 트릭을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의 입장이라면 투명망토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드니까 사용 안 해야지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진실과 상관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운유한 거라고 보고요. 결말로 이어가자면 도입부에서 말한 도도 다수오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아까 밀실살인 게임을 인터넷에 스트리밍한 남자가 있다 했었죠. 경찰은 이 사람을 밀실살인 게임의 멤버로 의심하고 추궁하는데 결국 모든 전말이 드러나는 게 도도 다수오가 사실은 살인 게임을 혼자서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를 내고 각자 추리하며 맞추고 했는데 제가 1권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은 말투며 행동 같은 것도 다르다고 했죠. 도도는 그걸 흉내내며 혼자서 1인 5역으로 연기를 했던 겁니다. 2권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곤 자신도 저들처럼 되고 싶었다고 하고요. 내가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공개되진 않고 그렇게 소설은 마무리가 돼요. 뭐 미친놈이 미친 짓을 했는데 뭐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제가 편의를 위해서 1권, 2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각각의 부제가 있습니다. 1권은 왕수 비차 잡기고요. 2권은 2.0, 3권은 마니악스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스포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왕수 비차 잡기는 일본 장기에서 비차와 왕을 한 번에 잡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작품 후반부의 두 강인이 폭탄 하나로 여러 명을 동시에 잡아냈던 상황을 묘사한 뜻이지 않나 하고요. 2.0은 프로그램 버전을 뜻하는 건데 보통 소수점 앞자리가 바뀌는 건 버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도 1.1, 뭐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2.0이란 거는 완전 새로운 버전이다. 그러니 등장하는 멤버도 다르다는 걸 넌지시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니악스는 3권의 주인공인 도도가 기존 밀실살인 게임 멤버들의 광적인 마니아였기도 하지만 하는 짓 자체가 미치광이니까 붙은 부제이지 않나 합니다.